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4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죠? 코인의 4대 거래소 하면은 빗선, 그 다음에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4대 거래소의 순위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걸 먼저 써주든 본인들의 거래소가 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4대 거래소면 충분히 여러분들 인지도 있는 거래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트래블룰이라고 들어보셨죠? 트래블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말이 많고 지금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 트래블룰이 우리가 뭔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트래블룰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자금 이동을 추적할 때 추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로 송금할 때 송금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시는 것인데요. 이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되면서부터 이제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도 적용이 되고 이게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래블룰의 이제 메인 자체가 은행이 되고, 은행에서는 코인 거래소들을 그래서 압박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빗선과 코인원 이 두 가지가 좀 대두되고 있는 화제에 이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 뭐 메타마스크 출금이 안 된다, 뭐부터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시간은 이 4대 거래소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트래블룰 대비를 하고 있고, 뭐 지갑 출금이 안 된다, 뭐 이러시는 분들 상당히 계시는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 지갑과 이제 인출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은 일단 빗선부터 살펴볼게요. 빗선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이제 문제가 많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쭉 올려왔을 때 이런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출금 방식 시행 안내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중간에 이게 변경을 한 게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처음에 일단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수취인의 성명과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하는 화이트리스트 출금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변경 안내는 27일 16시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출금이 필요한 모든 회원, 개인, 법인, 고객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 막 이런 거 있죠, 에이다 막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출금 주소 선택을 통해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금 주소 선택을 해가지고 출금 주소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해 놓은 주소, 앞으로는 이 주소만 이제 출금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애초에 이 주소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뭔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하실 때는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 거래소 지갑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수, 가상자산을 이전할 입금 지갑 주소와 신분증을 동시에 촬영하라고 나오고, 가상자산을 이전할 거래소의 본인 식별 정보와 신분증을 동시에 촬영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빗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유이상 같은 경우에는 빗선 회원 간 내부 송금 시에도 지갑 주소를 등록하여야 출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등록된 주소는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분증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가린 후에 촬영을 해라, 발급이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갑 주소 등록 시에 이제 증빙 이미지 업로드 보러 가기 위해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렇게 신분증을 들고 컴퓨터 화면을 찍으라 이런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정보가 나오게끔. 그래서 약간 좀 뭐 이해가 안 간다? 약간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냐, 좀 이런 부분이 약간 너무 타이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제 코인원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반대는 아니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코인원은 이따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빗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증을 실제로 하려고 한다면은 신분증을 들고 그 화면을 찍어야 된다, 이 부분이 살짝 좀 까다롭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나오지만 일단은 가상자산 선택을 하고, 거래소 정보 선택, 수취인 정보 선택하고, 증빙 이미지 등록, 성명, 지갑 주소 스크린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완료한 고객 중에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명 입력 확인하고 관리자 심사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 거래소는 가능한데 개인 지갑 출금도 원래 처음엔 가능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원래 이제 방문해서 대면 심사를 진행해야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예 말을 바꿔서 출금 자체를 아예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는 바이낸스 미국, 크라켄, 블록체인.com, 비트스탬프, 바이비트, 비트플라이어 뭐 등등등 해가지고 요런 거래소들이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건데 출금 지갑 주소 이제 정보를 등록하는 데는 상당히 좀 까다로움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등록하는 방법까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출금을 눌러서 출금 주소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선택하시고 증빙 이미지 또는 뭐 영상을 첨부하라고 코인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미지 등록을 하라고 나와 있고 신분증을 같이 들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이제 코인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냐 출금 주소 등록 시에 증빙 이미지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일단 신분증 들고 그 다음에 그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그다음 발급일자 가리고 그 다음 사진 촬영하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소리인데 우리는 그러면은 코인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코빅 같은 경우에 빗썸에서 등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라 뭐 꼬우면은 PC로 등록해라 쉽게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데 어쨌든 빗썸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빗썸의 이미지가 조금 좀 약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거래 자체는 뭐 여전히 잘 되고 있는 편은 맞지만 역시나 업비트가 답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코인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외부 지갑 출금 주소 인증 방법 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눌렀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해당 공지에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외부 지갑 등록 절차가 통합되어 진행된다 라고 나와 있고 1월 24일부터는 외부 지갑이 필수 등록 시점 해가지고 시행일은 차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은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요 지갑 주소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얘도 여기 보시면 로그인을 했을 때 지갑이 있을 거예요. 지갑 주소를 적는 게 있고 지갑을 해서 출금 버튼을 눌러서 출금 아까 전에 빗썸과 비슷하게 출금 이렇게 아이고 오른쪽 마우스 등록도 안 된다고 하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출금 주소 관리라고 해서 코인원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입출금 쪽에 가보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는데 다만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나마 조금 완화된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직접 해본 정확한 방법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빗썸은 사실상 제가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씩 사용을 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비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금 주소 등록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일단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요 코인원의 리플을 갖다가 리플을 여기 업비트의 리플로 옮겨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업비트의 리플로 옮길 때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영상 촬영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미지 또는 영상 촬영이라 돼 있는데 영상 촬영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휴대폰에는요 아래로 내렸을 때 이렇게 메뉴가 쭉 있는데 보시면은 화면 녹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휴대폰 화면이 녹화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디어 소리 키기가 있고 소리 끄기가 있는데 그냥 소리 끄기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화면 녹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지금부터는 요 화면을 찍으면 돼요.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 정보를 누르고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눌러요. 여러분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회원 정보를 누르신 다음에는 이렇게 개인정보 관리에서 뭐 쭈쭈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사진을 찍으시고 다시 뒤로 화면이 넘어와서 이렇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 투자 내역이 아닌 입출금을 눌러줍니다. 입출금. 자 입출금을 눌러주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자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코인명 심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아까 리플이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리플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리플이 뜨게 되고 얘를 눌렀을 때 여기 입출금 내역이 있고 입금하기 출금하기가 있는데 우리가 리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입금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질적으로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입금 주소하고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나오는데 각각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화면 가리지 말고 그냥 이 화면 자체까지 딱 녹화를 하신 다음에 끄고 나서 그 이제 녹화한 영상을 갖다가 이 아까 전에 요런 거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면 그러니까 빗썸 같은 경우에 요런 화면이 나오면 출금 주소 등록이 이제 코인원
코인원에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출금 주소 등록을 눌러가지고 그 사진 증빙 자료를 그 영상으로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상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꼭 우리가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 방법이 꼭 답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린다고 하면요,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코빗 같은 경우에 이용하면 돼요. 코빗은 아직까지는 그 입출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트래블룰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해요. 코빗은 참고로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그리고 코빗 말고 나머지 아까 보여드렸던 빗성과 그다음에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그 농협이죠, 농협. 자, 농협. 아까 전에 제가 트래블룰 말씀드렸지만 은행권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K뱅크에서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3개 은행 중에 농협을 사용하고 있는 빗성과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통제가 돼서 사실상 메타마스크라든지 트러스트 월렛 같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이 불가능하게 됐는데요. 코빗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능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빗 같은 경우에는 4대 거래소 중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있을 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게 만약에 있다면은 여기서 출금을 신청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빗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비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업비트가 킹왕짱 인기가 많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통제에 대한 내용이나 트래블룰 관련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업비트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거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업비트 뭐 일단은 지금 코인 가격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코인 가격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입출금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면 돼요. 기존처럼 메타마스크에 보낼 때 뭐 다른 원하는 코인들이 있으면 메타마스크로 보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런 걸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에서 정보를 확인해 보면요,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보내셔야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안 맞는 것들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되고, 근데 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 뭐 요거를 지금 얘기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4대 거래소의 이런 통제에 대한 뭐 제 생각을 더불어서 종합적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면은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트래블룰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외로 송금 시에 송금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두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가 되면서부터 국내에서도 22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트래블룰의 메인은 은행이 되고, 은행에서는 코인 거래소들을 압박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요, 빗썸은 일부 해외 거래소하고 국내 거래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개인 지갑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트러스트 월렛, 메타마스크, 심지어 클립하고 밀크 지갑 등도 불가능하게 막아놨습니다. 개인 인증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는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거래소 지갑 주소라면은 가능은 한데, 문제는 이거 역시 개인 지갑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똑같은 농협은행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방식은 타이트하지 않고 약간은 루프하다. 그래서 좀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빗썸보다는. 그래서 저도 하나 등록을 할 때, 업비트 등록을 할 때는 좀 쉽게 했는데, 승인 절차까지는 한 30분 안에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했고, 아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빗썸과 코인원의 지금 시각이 좀 차가워졌는데 어쩔 수 없죠. 은행을 탓해야 되고 트래블룰, 정부의 정책을 탓해야 되는 거라 사실 시범적인 1호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둘 다 타인 지갑 주소는 불가능하고 본인의 지갑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 같은 개인 지갑 주소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코인원이나 빗썸만 사용하던 사람들은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빗썸 또는 코인원에서 특정 코인, 뭐 리플이나 트론 이런 걸 샀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수수료가 싸겠죠. 요런 걸 사서 바이낸스로 보낸 다음에, 바이낸스로 보내면은 바이낸스에서 개인 지갑,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 등으로 보내시면은 가능은 해요. 다만 이런 경우에 수수료 부분이 약간 감당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는 코빗하고 업비트의 자산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면서 아마 다른 거래소들도 압박이 시간이 지나면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3월 25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2달 안에는 아마 이렇게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왜 하필 지금은 코인원과 빗썸만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거래소는 농협은행을 통해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은행 자체에서 대표적인 통제 1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부분입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방법은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빗썸과 코인원 둘 중 하나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비트 또는 코빗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그냥 바로 전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시점 전에는 막힐 것으로 예상돼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더마르스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각종 NFT 구매를 할 때 보통 자금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보통 개인 지갑으로 많이 보내서 개인 지갑을 연동시켜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대다수일 건데요. 이걸 좀 막아버리니까 상당히 제한적이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빗썸과 코인원 또는 추후 다른 거래소들 역시 막히게 된다면, 여기까지가 팩트죠. 그리고 바이낸스로 보내서 메타마스크 또는 트러스트 월렛 같은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된다는데, 다만 이것은 답은 아니겠지만 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이 살짝 애로한 부분이 있어요. 답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개인 지갑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퇴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인 지갑을 쓰는 용도는 자금 세탁의 용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P2E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NFT 구매를 할 때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디파이도 마찬가지고 스테이킹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막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고, 또한 신분증까지 이용해가지고 본인 인증을 하면 그 지갑만 출금 가능하게끔 하더라도 충분히 자금 세탁 방지가 되고 추적 또한 충분히 될 텐데, 결국 이것만이 답인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업비트가 답이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긴 해요. 왜냐면 업비트가 가장 코인 종류가 많기 때문에 4대 거래소 중에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트래블 룰이 적용되고 나면은 어쨌든 이 방법마저 막힐 테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라고 해서 제가 썼고, 오히려 국내 거래소보다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자금 유입이 더 많아지고 국내 거래소의 순위와 수준을 낮추는 행위로 보여지기도 하는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 지갑 막는 것을 좋아할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하고 있고, 이거를 막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정부는 이런 방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상자산의 뿌리를 뽑으려는 이런 수작으로밖에 안 보이고, 싫으면 하지 말아라 라는 뉘앙스의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 지갑도 충분히 신분증 열고 본인이다 육성으로 말한다면은 충분히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미 4대 거래소는 KYC 인증 자체도 하면서 참 이런 부분까지 막는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과연 이것만이 정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거 자체가 결론은 블록체인 산업을 막는 거예요. P2E NFT, 그 다음에 디파이, 스테이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클레이 스왑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지금 씨를 말려버리는 게 아니냐, 저는 좀 약간 확대 해석하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 지갑 쓴다고 실제로 자금 세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겠습니까? 그 일부분을 갖다가 막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로하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개인 지갑을 쓰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개인 지갑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구하기도 힘들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지금도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 이 장외거래 있잖아요. 이 장외거래가 성행하게 되면서 아마 여기서부터 사기 사건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자금 세탁이나 정말 범죄, 사기 행각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지갑으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개인 지갑 간의 거래를 하고 개인 지갑에 자금이 많이 들어있던 사람들은 이런 거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과연 사기 사건이 안 벌어질까요? 이게 정말로 편법이나 정말 우리가 말하는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한다면요, 요걸 막을 수 있는 길이 과연 이 개인 지갑을 막는다는 게, 이렇게 막으면은 너무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과연 이것만이 정답일까?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현재는 4대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빗썸과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 지갑은 지금 막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업비트와 코빗은 아직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업비트나 코빗을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 이 업비트와 코빗이 또 트래블룰을 적용해가지고 당연히 지갑에 대한 통제를 또 받게 될 것 같고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공지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좋겠고 3월 25일 아마 그때쯤으로 어떻게 또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건 진짜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고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꼭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